뭐 공연을 재개하는 뭐 그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하신 거지, 야 이제 우리 라이브는 없을 수도 있어라는 얘기까지 했다면 그 고민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뭐 없나? 그때 당시에 이제 영상 콘텐츠로 뮤지컬을 전환을 하고 어떤 플랫폼도 공연장이 아니라 영화관이나 아니면 OTT 채널이나 뭐 이런 다른 이제 플랫폼에서 상영을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라이브는 없어질 것이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 영상 콘텐츠로 공연이 계속해서 앞으로 소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연을 촬영하면서 공연 실황을 온라인으로 바로 중계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녹화를 해서 이 녹화한 영상을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영화관이라는 또 다른 채널에서 상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공연장에서 실제로 라이브로 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사례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해외 사례 중에 무대 예술을 영상화로 성공한 케이스가 영국 국립극장에서 실행한 NT 라이브라고 2009년에 처음 오픈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공연은 공연장에서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람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고. 코로나 전에 그럼 우리나라에선 그런 시도는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예술의 전당 공연 영상 사업부에서 사곤 스크린이라고 영상화 관련된 공연 이제 무대 예술을 영상화하는 그 관련된 비즈니스를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을 해오고 있고, 사실 이런 수요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다양한 또 계층이나 뭐 공연 티켓값이 또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많이 비싼 조금 다운시켰나? 훨씬 더 저렴하게 뭐 해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공연 문체부 산하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공연을 좀 접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공연이 갖는 약간 한계를 하기 위했던 거지. 코로나 같은 이런 급박한 상황 때문에 했던 건 아니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양한 관객들에게 공연 문화가 이제 좀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니즈가 있어서 진행이 됐었던 거고, 그 이전에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공연들이 이제 온라인이나 뭐 아니면 영화관 이런 다양한 채널, OTT 채널에서도 영상 콘텐츠로서 서비스가 되는. 근데 그건 아예 기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맘먹은 거고. 네네. 코로나 때는 상황이 달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코로나 때는 그러면은 다 그렇게 미리 다 준비돼 있고, 막 영국 같은 데도 그게 아예 그런 엔티 라이브라고 해서 찍을 때부터 아마 뭐 달랐을 거 아니에요. 공연 실황 영상은 보통 이제 2번 정도 촬영을 하고 객석을 비운 상태에서 원래 공연과 똑같이 진행합니다. 끊지 않습니다. 네, 라이브의 특성을 살려서. 그리고 카메라가 보통 한 뭐 적게는 7대, 많게는 15대 정도가 들어와서 다양한 각도에도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도 찍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배우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관객들이 이제 객석에서 앉아 있을 때에 실제로 호흡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들이 그런 좋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공연을 보여주는 게 그냥 얼추 생각에는 그 현장의 느낌은 못 살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나름 또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는 어떤 거죠? 저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연장에서는 플랫한 이제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 관객들의 모습만 봐야 되기 때문에 시선을 사실은 처음 보시는 관객들은 어디에 둬야 될지, 어느 배우에, 보통은 사실 노래하는 배우를 바라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선을 따줍니다. 카메라가 아까 뭐 15대 정도 있다고 했지만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관객분들 이 배우를 보세요. 아니면 그러네.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뭐 칼을 보세요. 뭐 편지를 보세요. 이렇게 시선을 굉장히 정해주기 때문에 사실 공연을 볼 때 이해가 조금 어렵거나 하는, 특히 뭐 아이들이 본다거나 아니면 공연을 전혀 보지 않았던 분들이 공연을 볼 때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많은 특징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보통 이제 저희 OTT의 기본 그건데 일단 저는 오디오 문제를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그 느낌을 살리려면 네네. 그럼 만약에 진짜 이렇게 제작해서 한다 그러면 찍어서 한다 그러면 뭐 특별한 뭐가 있나요? 사실은 음향적인 측면에서는 라이브를 이길 수는 없는 게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영상 콘텐츠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관객도 그렇고 제작자도 그렇고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학습이 된 게 아, 역시 공연은 공연장에서 실제 라이브로 그 라이브의 음향과 공연장 배우나 다른 관객들의 반응을 함께 호흡하면서 보는 것이 진짜 공연이구나라는 그런 검증의 시간을 조금 거쳤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컬처웍스가 영화관도 있고 하니까 네네. 지금 이런 오디오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하면서 영화관 활용해가지고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2021년에 공연했던 이제 뮤지컬 팬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롯데 시네마에서 상영을 하는 시간들도 가졌었고요. 한 10,000명 정도 관객이 들었었는데 올해 3월에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BTS의 콘서트가 실제로 종합운동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라이브로 열렸고 그게 이제 객석을 다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거기 다 못 가니까. 네. 공연 실황을 롯데 시네마에서 단독으로 중계를 하면서 네, 그렇게 관객들을 또 다른 채널에서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경험도 하고 고민하면서 네. 새로운 시도들을 좀 많이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에 SMS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 전용 유료 콘서트 채널을 비욘드 라이브라는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BTS의 비대면 콘서트도 있었고 오히려 뮤지컬보다 훨씬 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저도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AR, VR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도입하면서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또 할 수 없는 공연의 다른 컨셉으로 다른 연출들을 또 해왔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리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관객들을 모아서 하는 그 파이보다는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용, 제작 비용 자체도 여러 가지 뭐 뮤지컬 사례로 잠깐 말씀을 다시 드리면 예, 사실은 제작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 플러스 카메라 촬영, 뭐 편집 비용, 그 다음에 배우들의 뭐 개런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 아, 라이센스가 있네. 네, 그런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이 또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뮤지컬 장르는 사실 다른 콘텐츠와 다르게 한번 오픈을 하고 컨텐츠가 소비되고 난 다음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같은 공연이 계속 뭐 2, 3년마다, 3, 4년마다 한 번씩 다시 공연이 되거나 아니면 사실 해외에서는 라이온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년대 후반에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버전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 콘텐츠가 오픈이 되면 사실은 이게 뭐 복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저작권에 침해되는 요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게 공연 콘텐츠는 정말 장면 하나하나가 다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사실은 라이센스를 풀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좀 문제도 있습니다. 창작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그 비용은 조금 덜 그거 하지 않나요? 아까 많은 공연들이 공연 실황을 이제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공연 콘텐츠들이 한국에서 직접 제작자가 창작을 한 공연. 아, 창작물은 네, 그 라인 문제는 없으니까.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온라인 공연은 거의 이제 전무한 라이브를 훨씬 더 중시하게 되는 특히나 5월부터였나요? 이제 거리두기가 좀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동안 이제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했던 분들 갈증이 있었구나. 네, 그런 갈증 그리고 아직 여전히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비를 이제 공연 콘텐츠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경향성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올해 이제 공연 시장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향후에 이런 상황이 또 안 오리란 법도 없고 또 있을 거라는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는 상황도 생각하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이제 마음을 깜짝 놀라고 다 온갖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공연? 뭐 제가 사실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코로나 2년 반 동안 시간을 통해서 공연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기본부터 철저하게 지키면서 공연을 해나가는 그 상황들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다 같은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사실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관객을 믿는구나. 네, 기존과 조금 다른 점은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준비하는 케이스들도 사실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 여기 시그니처 질문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MC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셨는지. 답정너입니다만. 너무 편안하고 매끄러운 진행으로 네. 출연하게 되어서 네. 네,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기 편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자, 희생하고 독중 구독자 여러분, 자, 코로나 때 많이 고생하신 이 뮤지컬 업계분들을 생각하시고, 자, 어쨌든 여기는 제가 롯데그룹으로 왔으니까 샤롯데 시어터 뮤지컬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됐습니다. 네. 이 정도 할게요. 네.